자이스토리 1등급 스토리 조합이랑 앞에 있는 저기 F81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81 이 수학 형식의 자리 문제는 네, 대중수 분류와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로 그리고 이제 깨작지를 통해서 그 문제를 좀 이해하는 그런 문제예요. 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그림만 좀 빌리면 되니까. 자, 그림이 이렇게 있고요. 그 A, B, C 학교에 각각 3명, 3명, 2명이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는 이제 분단으로 줄로 이웃해서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 A라는 학생이 여기 한 명 앉게 되면은 여기 앞뒤와 오른쪽은 A 학교 학생은 앉지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같은 분단의 A 학교 학생이 두 명 이상 앉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번호 순으로 예, 앉아야 되는 그렇게 세 가지 가나다 규칙이 있습니다. 음. 첫 번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은 어, 첫 번째 문제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문제풀이를 시작하지? 라는 감이 안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를 나눈 건덕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우를 C로 나누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C는 2명밖에 없어서 그 사람이 되게 많은 것보다 그 2명처럼 엄청나게 적으면 초기에 경우를 나누는 그 경우가 몇 개 안 나와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C가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C를 갖고서 내가 경우를 나눌 걸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C는 C1, C2라고 볼 수가 있죠. 2명의 학생이니까. 그 경우를 어떻게 나눌까요? 간단합니다. 같은 분단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자, W 1번 갑니다. 1번, 2번. C1, C2가 자, 같은 분단일 때. 그 다음에 C1, C2가 다른 분단일 때. 이렇게 어, 예쁘게 경우를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근데 같은 분단일 때의 경우에는 지금 그림을 보시면 1분단으로 같을 때와 2분단으로 같을 때가 서로 그 그림이 완전 대칭되기 때문에 한쪽만 구해서 곱하기 2를 떼줄 그런 대칭성을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은 분단인 경우 생각해 보죠. 같은 분단인데 그 이런 규칙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같은 분단도 여러 가지예요. C1, C2, C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중분류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중분류를 가나다로 할게요. 자, C1이 앞에 앉게 될 건데 C1이 첫째 줄일 때 이렇게 나눌게요. 그 다음에 C1이 둘째 줄일 때 이렇게 나누고요. C1이 셋째 줄은 나눌 수가 없어요. C1이 셋째 줄을 앉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넷째 줄은 앉을 수가 없잖아요. 이웃해서. 그래서 이렇게 중분류가 2개밖에 안 나옵니다. C1이 첫째 줄이 앉는 걸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런 그림은 제시가 되잖아요. 연필로 흐리게 쓴 다음에 지우개로 계속 지우고 또 그리고 그런 용도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C1이 첫째 줄에 앉았어요. 그럼 C2가 자리가 무조건 정해지는 게 아니죠. 같은 분단이고 C1이 첫째 줄인데 C2가 여기 앉거나 여기 있는 경우가 생겨요. 어.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아직 규칙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C2가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랑 뭐 똑같이 여기 경우의 수가 예를 들어 뭐 8개다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균일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분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C2가 셋째 줄에 앉을 때. 두 번째, C2가 넷째 줄에 앉을 때. 이렇게 대중 소분류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다 생각될 수 있겠는데 일단 이것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봐보시죠. 셋째 줄에 앉았을 때는 이제 이 자리에 내가 별 표시를 한번 해볼게. 왜냐하면 이제 접점이 많기 때문이었거든. 여기 만약에 A가 앉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B가 다 앉게 되죠. 근데 남은 A가 여기 앉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이게 나가리가 됩니다. 구할 필요가 없게 돼요. 다음에 C2가 네 번째 줄에 앉았을 때 역시 또 이 자리를 A로 채워주면은 B, B, B 돼서
여기 AA 채워지는 건 괜찮은 경우가 나오죠. 경우가 단순하진 않은데 어쨌든 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야 될까요? 이 별표 자리에 A가 올 때 혹은 B가 올 때, 그렇게 세줘야 되고, 그 다음에 A, B, C, A가 3개잖아요? A 3개 중에서 여기 있는 거 2개를 뽑아준다고 생각해도 되고, 여기 있는 하나 뽑아준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그 A 3개 중에 하나 뽑아주고, B 3개 중에 하나 뽑아줍니다. 뭘로? B 3개 중에 하나 뽑는 거는 여기 하나 들어갈 거, 여기 하나 들어갈 거. 여기 2개가 결정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 별표 자리에 A 계열이 들어갈 수도 있고 B 계열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2를 곱하는 2팩, 즉 2를 곱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뭘 했다? 같은 분란이고 C1이 첫째 줄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 C2가 넷째 줄에 앉아 있는 경우를 지금 센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같은 분단인데 저기 C1이 둘째 줄에 앉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지우고서 이런 식으로요. 그럼 가능한 게 넷째 줄밖에 없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소분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다가 별표를 잡을 거예요? 여기다 별표를 잡으면 되죠? 그럼 어떤가요? 여기다 A 앉으면 BBB였고 이것도 할 필요가 없게 되죠. 아마 이것도 안 됐나? C1, C2, A, BBB, 그래서 얘 둘째는 통째로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네, 이런 일이 생겨요. 이거 잠깐 여기까지 좀 확인 좀 해볼게요. 네, 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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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얘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좋은 질문인데요. 가조건에 보시면 같은 분단에 같은 문자가 같은 학교의 학생이 있을 경우에 규칙이 뭐가 있냐면은 그 학급 번호가 이제 작을수록 앞에 앉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순서가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분단에 대한 구별이 있기 때문에 야, 한 명은 이쪽 분단 가야 돼. 니네 둘은 여기 있는데 한 명은 이쪽 분단 가야 되는 걸 한 명을 뽑아주고 나머지 둘은 야, 선생님 저희 둘은요? 그 번호선대로 지정해 준 대로 앉아 이렇게 되는 거죠. 걔네를 셔플 해 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빠뜨리는 거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18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분단인데 이제 1분단이 있을 때는 거니까 대칭성을 이용해서 2분단이 있을 거 생각해서 이 경우에서의 중간 답은 36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가 조금 복잡한데 C1, C2가 다른 분단일 때입니다. 다른 분단인데 일단 내가 예시로 할 거는 1분단에 C1을 둘게요. 그러면은 2분단에 C1이 뒀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칭성을 이루겠죠. 자, 여기서도 한번 봐주시죠. 음. 자, C1을 첫째 줄에 안 쳤어요. C1을 첫째 줄에 안 쳤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경우가 막 많겠죠. C1을 둘째 줄에 안 쳤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왜냐면 C1, C2가 이제 구애를 안 받아요. C1 뒤에 C2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요. 원래대로면 가나다라 해갖고 셋째 줄일 때, 넷째 줄일 때 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도 대칭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는 그렇게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C1이 여기 앉으면 C2가 되는 게 여기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C1이 여기 앉을 일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얘는 C1, C2가 다른 분단이다 보니까 각자 C1, C2가 서로 영향을 안 주게 돼요. 가로로밖에. 가로를 제외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런 그림이랑 똑같은 상황이 뭐냐면 바로 요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내가 C만 배열했을 때 가까이 그림은 불가능한 그림이 아니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도 똑같을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이렇게 이걸 그어 놓고서 여기 안에서 벌어지는 것만 구한 다음에
철제 이렇게 대칭해서 2를 곱하고 이렇게 대칭해서 2를 곱해서 4를 곱하면 되는 거다. 예,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C1이 여기 있고 그 C2가 여긴 안 되니까 여기라고 해볼게요. C2는 C1이 여기 있을 때 C2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C2가 여기 있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C1, C2 이 그림이랑 대칭이 될 거고 C1, C2가 이렇게 돼 있는 이 그림은 C1, C2 얘랑 대칭이 될 거고 C1, C4는 얘랑 대칭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별자리를 하나 잡을게요. 여기 A 안 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A 안 친지 어떻게 알아요? 프로토타입으로 하나 해보는 거죠. 여기 BBB 결정이 되고 여기 A에 앉으면은 끝났죠. 자, 2분단에 앉을 B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1분단에 앉을 A 하나 골라서 3 곱하기 3 곱하기 그 다음에 별표에 A가 앉을 때 B가 앉을 때 두 가지. 그래서 역시 18입니다. 18이라는 숫자를 많이 보게 될 건데요. 이렇게 18이 나오게 돼요. C1 첫,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C2 첫이죠. 18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우고서 C1 여기면은 C2 이렇게 있을 때 봐볼게요. 자, 여기를 내가 별자리로 보고 A 넣으면은 B, B 나오죠. 그럼 B 오른쪽이니까 A만 되겠죠. 여기 B 이렇게 결정되겠죠? 몇 가지일 것 같으세요? 네, 18가지입니다. 네, 왜냐면은 자, 1분단에 앉을 A 하나 고르기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별자리에 A가 올 때 B가 올 때 또 18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편안한 지금 작업이 왜 가능해요? C1, C2를 경우를 나눠놨다라는 것은 이미 먼저 앞정을 박아놓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또 18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이제 소분류에서 C2가 지금 셋째에 있는 거죠. 네, 둘째입니다. C2가 이제 넷째가 될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 1번에 맞추는 거죠. 여기가 별자리 A라고 봐볼게요. 그럼 B, B, B 돼야 되죠? 그럼 A, A 되면 안 되죠? 이 경우 날라갑니다. 이렇게. 자,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C1이 여기 2분단에 있을 때 생각을 해보죠. 둘째 저기에.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 잠깐 중간 점검을 해보면 그 다른 분단인 게 지금 1분단에 C1이 있다라고 했는데 요것만 해서 곱하기 2를 해서 2분단 걸 굳이 따로 노가다 안 할 거예요. 그 다음 더 작은 분류 안에서 C1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되는데 첫째, 둘째만 해서 셋째, 넷째는 굳이 새로 안 할 거예요. 노가다를.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작업이 될 겁니다. C2가 여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소분류는 C2가 첫 번째 있을 수 있고요. 소분류 다 해볼까요? 자, 둘째는 안 돼요. 셋째 있을 수 있고요. 넷째 있을 수 있어요. C2가. 자, 여기 A 잡으면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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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니까 또 몇 개일 것 같으세요? 18입니다. C2가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어디 잡을까? 여기 A 잡아볼게요. 그럼 B, B죠? 저기 지금 B 2개 썼으니까 여기 B 하나 잡으면 A, A 이렇게밖에 안 되죠? 여기를 별자리로 잡아서 여기가 A일 때 B일 때 여기가 A면 여기 자동으로 B로 결정되고 그렇게 되겠죠? 역시 또 18입니다. 넷째 자리일 때 볼게요. 그러면 여기 A 잡으면은 B, B 되고 여기 A죠? A, A 되고 여기 B 이렇게 돼갖고 역시 몇 개일까요? 18입니다. 자, A들아 모여봐. 니네 3명 중에서 2분단 앉을 사람. 야, B들아 모여봐. 3명 중에서 1분단 앉을 사람. 그 다음에 여기를 별자리로 잡아서 이렇게 하나 돌려주시면 되니까 네, 저렇게 18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다 됐죠? 자, 보실게요.
일단은 이 중분류까지 다 더해 보실게요. 18이 지금 몇 개야? 5개거든요. 90이에요. 90에다가 2를 하면 첫째, 둘째가 셋째, 넷째까지 포함하는 경우의 수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2를 한 번 더 더하게 되면 이제 그 1분단, 1분단 것만 그 더한 거를 곱하기 2에서 2분단 것까지 더한 개수가 돼서 360이 됩니다. 자, 거기다가 36을 더하면은 396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분류까지는 좀 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우리 그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딱 이렇게 살짝 맞아, 이거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타이밍에 해보면 장기 기억화 작업에 도움이 되겠죠. 네. 공식이 뭐였죠? 그 이런 식으로 가다먹기 색칠하는 그 유형에서 그 컬러가 K, 컬러의 약자가 K라고 했죠? 컬러. 그 다음에 나와바리 약자 N, N개의 영역. N개의 영역에서 K 이하의 색깔을 쓸 때, 그러니까 K 이하의 색깔이니까 K를 다 안 써도 되고요. 다 써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K는 이 공식의 특성상 3개 이상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나와바리도 2개 이상일 때 사용 가능한 공식으로 이런 공식이 있다고 했었죠. 네. 자, 이 공식이요. 요거 이제 AN으로. 나와바리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색깔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 경우의 수를 바로 알려주는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5개의 색깔을 5개를 꼭 다 쓰래요. 5개 색깔을 줬으니까 5개 이하가 아니라 공식 이거 쓰려면 뭐 이하야 되는데 5개를 꼭 다 쓰라고 묻는다면 뭐 하면 돼요? 요거 구하시면 되잖아요. 자, 5개 이하의 색칠을 그 구하는 경우의 수죠. 이게 아니라 이건 n의 값이니까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k가 5인 상태에서의 A5 얘도 영역이 6개라고 볼게요. A6 k가 4인 상태에서의 A6를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5개 이하의 색깔을 칠하는 경우에서 4개 이하인 걸 빼주게 되면 5개를 다 쓴 경우만 남게 되겠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언급만 하고 넘어가면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공식은 색깔이 2가지일 때는 쓰지 못해요. 따라서 A3를 구해준 다음에 색깔이 2개인 경우는 우리가 알아서 구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색깔이 2개인 경우 예를 들어서 색깔이 3개 있으니까 왕따 식기를 하나 골라주고 1, 2, 1, 2, 1, 2 이게 영역의 개수에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2, 1, 2, 1, 2, 1 되는 경우 이렇게 2가지씩 있죠. 네, 그래서 66에서 6을 빼갖고 답이 60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나 배워두시면은 우리 저기 뭐야 이제 고난이도 시중 문제집 할 때 저걸 또 적용하는 문제 만나고 저런 거 이제 시험 실전에서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겠죠. 근데 뭐 안 나오는 문제가 더 많으니까. 자, 서술형은 풀만하니까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같이 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160번은 해봤는데 지금 녹화를 안 떴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넘어가면 이거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100이 몇 개인지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100이 몇 개인지를 세는 겁니다. 100은 여기 뒤에 경우의 수가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배열하는 게 개수만큼 있겠죠.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200도 그렇겠고 300도 그러겠고 그러니까 여기 100도 이러겠고 200도 이러겠고 300도 이러겠고 즉 이거 다 더하면은 15니까 이런 식이 되게 되고요. 얘가 10일 때도 1일 때도 이게 똑같은 식이니까 결국에 111 곱하기 15 곱하기 4p2에서 19980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161번 이거 보시면은 음. 자, 0, 1, 2, 3, 4가 있는데 그 양의 분수를 크기 순서대로 그러니까 자릿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나타낸다면 자, 이런 숫자 만들기
숫자 만들기 문제에서 가장 좀 조커 같은 녀석이 누구죠? 바로 0이죠. 0이라는 녀석은 어떤 숫자입니까? 자릿수의 맨 처음에는 나올 수가 없는 숫자예요. 대신에 둘째 자리부터는 나오는 게 가능하죠. 이렇게. 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우수가 되게 재밌게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 숫자를 구성할 때는 0이 맨 앞자리가 못 오는데 특수한 숫자 배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야구장 전광판. 야구장 전광판에서는 0, 0, 5, 3 막 이런 게 막 쓰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0이 맨 앞에 쓰일 수 있는 경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아니고요. 자, 같이 봐보시죠. 3421보다 작은 양의 정수를 구하래요. 마치 사전식 배열이랑 좀 비슷한 성격인데, 자, 세 자릿수니까 그 어떠한 두 자릿수보다 더 크겠죠? 두 자릿수, 자, 한 자릿수 몇 개예요? 한 자릿수는 1, 2, 3, 4, 4개죠? 한 자릿수 4개. 두 자릿수 몇 개인가요? 두 자릿수는 어떻게 구하죠? 최고차항이 될 수 있는 자릿수가 4개죠. 1, 2, 3, 4. 0, 너는 안 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개가 쓰였으니까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안 줄어요. 왜 안 줄죠? 1, 2, 3, 4 중에 하나가 줄었는데 0이 이제 나도 괜찮지 하고 등장했으니까 안 줄어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내가 두 자릿수까지 다 셌어요. 총 두 자릿수까지 20개고 그 다음에 세 자릿수 세면은 어떻게 되죠? 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세 자릿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 4, 1은 네 자릿수인데요. 네 자릿수부터 우리 천천히 가볼게요. 네 자릿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는 1000으로 시작하는 애들, 2000으로 시작하는 애들 먼저 세볼게요. 요거 1번 이렇게 잡을게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3000으로 시작하는데 3400까지 가야 되니까, 자, 참고로 3300은 안 돼요. 서로 다른 숫자여야 돼서. 그러니까 3000, 0, XX 이렇게 가는 애랑 3100, XX, 3200, XX 이렇게 세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1000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자, 그럼 200까지 다 세면은 3400 스타트인데, 역시 이제 12 자리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0일 때 뒤에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1일 때 뒤에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2일 때 0이 제일 작죠? 근데 작은 양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여기 0까지 구하면 되겠죠. 이거 다음이 21이니까. 네. 요거를 제일 유념해서 봐볼게요. 네. 자, 1000이 나왔어요. 그 뒤에 세 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죠? 1000이 나왔으니까 1이 쓰였어요. 그러면 이제 4개가 있죠. 1번 여기다 쓸게요.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에서 1개가 줄어서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개. 이렇게 있겠죠. 근데 균일하게 1000과 2000이 똑같으니까 2를 곱해서 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해보죠. 자, 2개가 쓰였기 때문에 2개 제껴주시고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 중에 하나 쓰였으니까 2개. 선생님 아까 뭐 개수 유지되는 거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0이 못 쓰는 단계에서 0이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전환될 때만 이렇게 숫자가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균일하게 3개가 있습니다. 마지막 더하기 한번. 3, 4, 0일 때. 자, 그러면 숫자가 3, 4, 0, 3개가 쓰였고요. 1, 2, 2개가 있습니다. 그쵸? 자, 2개, 2개, 2개씩 2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요거 1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10, 100이었죠? 16, 20이고, 여기는 48이니까, 일단 저기 100의 자리까지 68개입니다. 그 다음에 1000, 2000. 자, 64, 24, 48. 그 다음에 3000, 30딸이. 요거까지 18. 이렇게. 네, 4개, 5. 그러면 50, 66, 71.
그래서 139가 나오는 거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161번이었고요. 이런 건 좀 실수하기 좋겠죠. 근데 이런 건 좀 연습을 해 보셔야 되겠고, 한 문제만 더 하고 좀 정리할 시간도 드리고 물 한 잔만 마시고 할게요. 162번은 이제 실수하기 좋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자, A, B를 포함한 그 버스에 탔는데요. 버스에 타면 우리가 이제 눈에 불이 켜고 찾는 게 빈좌석이죠. 빈좌석이 3개가 있대요. 그래서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좌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A, B를 포함한 7명이라는 인간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끼리 다 구분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좌석이라는 거는 우리의 상식에 봤을 때 구분이 되죠. 창가 쪽 자리, 저기 타이어가 이렇게 튀어나와 갖고 다리 올리고 앉아야 되는 그런 자리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해갖고 문제를 풀면 답이 틀리는 게 여기 가장 마지막 줄 발문을 보시면은 빈좌석에는 반드시 앉고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내리는 명령이 절대적이라는 거야. 그때 이렇게 해서 답을 한번 실수를 해갖고 그 빈좌석을 일부러 냅두는 경우의 수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특정 A, B가 그 빈좌석을 모두 차지하게 되는 경우 뭐 그런 거 다 하는 거거든요. A, B가 빈좌석이 그 앉게 됐어요. 그럼 한 자리가 남았죠, 빈좌석이. 나머지 5명 중에서 또 빈좌석 앉을 사람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기 뭐야, 만약에 이 발문을 읽지 못하면 여기다 뭐 하고 앉아 있을까? 3팩토리얼 하고 앉아 있게 돼요. 나처럼. 그 다음에 A, B가 둘 다 못 앉았어요. 그러면은 그 5명이서 세 자리를 다 헤쳐 먹어야 되죠. 자, 이거를 퍼미테이션이 아니라 컨비네이션을 쓰는 이유, 여기서 3팩을 안 쓴 이유, 그 빈 좌석을 구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 마지막에 A, B 둘 중에 한 사람만 남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두 사람은 나머지 중에서 뽑혀야 되죠. 그 다음에 A, B 둘 중에 하나 뽑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3팩을 곱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35가 정답이에요. 경우의 수는 그 생각해야 되는 그 문제의 난이도보다도 이제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문제 있나? 아, 그럼 다행이다. 그럼 난이도가 엄청 쉬워지죠.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아, 네, 이거도. 음. 자, 학교가 A, B, C, D, F 6개 학교가 있는데요. 그, 각 학교에서 이제 A와 B 학교 동아리 사이에 다른 학교 동아리 한 팀 또는 두 팀. 그러니까 저 A, B, C, D가 그 각 학교의 동아리예요. 근데 그 A하고 B 사이에 그 발표하는 순서가 한 명이 껴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A하고 B에 어떤 금쪽이가 하나 들어가서 그 상태로 이제 학예회를, 동아리 발표대회를 구성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한 팀 또는 두 팀. 또는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합의 법칙으로 계산을 하게 되죠. 어. 근데 합의 법칙을 계산할 때 내가 강조했던 게 합의 법칙을 쓰는 두 대상이 서로 소인지 아닌지를 꼭 보라고 했었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A, B 사이에 한 팀이 꼽사리 끼는 경우하고 두 팀이 꼽사리 끼는 경우는 서로 소인가요? 아닌가요? 네, 서로 소가 아니죠. 한 팀이 꼽사리가 끼거나 두 팀이 꼽사리가 끼거나 둘 중에 하나지. 한 팀이 한 팀이 끼면서 두 팀이 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소 관계입니다. 그냥 편하게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A, B 말고 이제 4개의 학교가 있잖아요. 자, 4개 중에서 꼽사리 낄 거 하나 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그 기본 유형으로 나왔던 내용으로 이렇게 사전 설정된 특별한 모양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전 설정된 4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꼽사리에 들어가 버리고요.
A, B 사이에 배열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이제 그 내부에서의 배열, 내부.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이 패키징 안에서의 벌어지는 일들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개가, 세 개가 들어갔으면 여기 몇 개가 남았어요. 세 개가 더 남았죠? 총 네 덩어리죠? 그 덩어리를 배열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두 개가 꼽사리 끼는 경우는, 자, 두 개 꼽사리 끼면 걔네 둘 간의 순서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그 얘기도 해볼게요. 자,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꼽사리 끼우고 A, B 두 개 배열하고 꼽사리 낀 거 두 개 배열하고 그다음 여기 두 개가 남았으니까 3팩 돌려주시면 이거 더하시면 답인데요. 내가 얘기할 거는 바로 요거야. 이 2팩에 대한 거거든요. 자, 두 명이 꼽사리가 꼈어요. 그 두 명이 이제 순서를 생각해서 2팩을 곱한 거잖아요. 그 두 명에 대한 구분 구별적인 요소를 봐볼게요. 그 두 명이 사람이 서로 구분 구별이 되죠. 그 다음에 그 두 명이 하는 발표 순서라는 요소가 구분 구별이 되잖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다르니까. 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구분 구별이 안 되면 이 이펙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걸 한번 봐볼게요. 자, 만약에 발표를 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기로 해서 발표하는 순서에 대해서 구분 구별을 안 하겠다고 한대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 CD가 들어갔으면 CD를 바꾸는 게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저희 CD 말고 DC 할게요. 어차피 똑같은 거야. 우리 순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그냥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해. 자, 요거 X가 되니까 바로 나가리가 됐죠. 자,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순서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구별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C하고 D가 꼽사리 끼는데 C하고 D가 쌍둥이 도플갱어였던 거야. 그러면은 사람을 첫 번째 공연, 두 번째 공연이 분명히 다른 공연이지만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도 똑같이 영민이가 공연하는 건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요소의 구분 구별이 둘 다 구분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 팩이 유효한 겁니다. 그죠? 이제 답을 내보시죠. 자, 답을 내보시면은 24, 8 곱하기 24. 그 다음에 12 곱하기 10. 요거는 12 곱하기 16이죠? 그러면 26 곱하기 12죠? 52, 26. 그래서 10이 좀 적게 나왔는데 잠깐만요. 계산이 잘못됐나? 이거 6? 이거 6이에요. 그러면은 22 곱하기 12. 잡아주지 않나? 4개 중에 하나 곱살이 넣고 2개 돌리고 6개니까 4개 2개 넣어서 2개 3팩 했는데 이거 4, 6에 24. 요거 24 8. 자, 이거 24 곱하기 8이었고요. 요거 24 곱하기 6이었고요. 미안. 8. 그다음에 24. 24 곱하기 14죠. 그 더하는 거니까. 336이 나오게 됩니다. 네, 잠깐 여기까지 정리해 보시죠. 3분 뒤에 물 한 잔만 마시고 이어서 가볼게요. 문제였는데 165번을 보시면은 1부터 9까지 이제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3개를 택할 거래요. 근데 그 3개 중에 어떠한 두 숫자도 합이 9가 아니어야 된대요. 그래서 되는 거랑 안 되는 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시를 드는 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발문이 맨날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한 번 쓰고 이제 안 헤어지는 거잖아. 헤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빠르게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데 가장 이해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깨작질을 통해서 그 깨작질을 해보는 거예요. 음. 아,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8이나 숫자가 나오면은 이 숫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 둘이 합해서 9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되는 거죠. 어떻게 더해도 9가 안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를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이를 시작할 수 있냐면은 1이 나오게 되면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게 8이죠. 이런 식으로. 2가 나오면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게 7이죠. 그렇게 가다 보면은 4면 안 되는구나. 네, 이렇게. 3이 나오면 절대 6은 안 나와야 돼요. 4가 나오면 절대 5는 안 나와야 돼요. 숫자가 8개니까 하나가 빠졌죠. 9가 여기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A, B, C, D 그룹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논리는 단순합니다. 1이 나오면 절대로 8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8개 숫자 중에서 3개를 뽑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그룹에서 4개의 그룹에서 3개의 그룹을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9라는 녀석이 이제 좀 독특하죠. 9는 어떤가요? 9가 나오면 1이 나와도 괜찮아. 부딪힐 애가 없는 애죠. 그래서 9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균일성을 깨트려요. 균일 브레이커예요. 어.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어떤 숫자가 나오면은 다른 숫자는 못 나온다 이런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데 9는 얘가 9가 없을 때는 어떤 거예요? 9가 아예 없으면은 여기 안에서 골라주면 되고 9가 있으면은 여기서 2개밖에 안 고르고 이렇게 균일성을 깨뜨리기 때문에 경우를 나누는 건덕지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9가 있을 때. 두 번째, 9가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9가 있을 때는 여기서 몇 개만 꺼내면 돼요? 2개만 꺼내면 되는 거죠. 자, 4개의 그룹 중에서 2개를 꺼내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 각 그룹 중에서 둘 중에 하나 취사 선택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가 남았나요? 3팩을 해주셔야 되죠. 헤어내줘야지. 그 다음에 9가 없을 때 4개 중에서 3개를 뽑고 2를 3승을 하고 3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그걸 봐볼게. 퍼뮤테이션과 컨비네이션. 자, 이거랑 요거랑 같은 말인데요. 어, 컨비네이션이 조금 더 효용성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퍼뮤테이션을 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퍼뮤테이션의 장점이 단점이 배열을 빨리 한다라는 점이 바로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뽑자마자 배열을 한다라는 게 장점이면서 여기서는 단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퍼뮤테이션이 나오게 된다면. 왜냐하면 숫자 3개를 다 뽑고 나서 그 3개를 배열을 해줘야 되는데 야, 아직 그 한 명 있는데 왜 니네 2명끼리만 배열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원명에서도 그게 있었죠. 뽑고 나서 나열한다. 네,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6 곱하기 2니까 70이 나오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4, 6에 24 곱하기 8. 이거 24 곱하기 3이죠? 그러니까 11 곱하기 24. 24 두 개 겹쳤으면은 264. 잠깐만요. 계산 다르겠나? 4P3 2의 3승. 어,
아, 자, 14 곱하기 24. 그러면 96, 24. 336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요. 166번에 가볼게요. 요거는 지금 빰때리기랑 뭔가 느낌이 비슷하기도 한데, 자, 결과를 말할게요. 분할 분배입니다. 예? 이게 분할 분배였다고요? 네, 보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소세지 그림으로 그려보시면은, 자, 1, 2, 그 다음에 1, 2, 3, 4, 5. 자, 이렇게 갔다가 다시 1, 2로 돌아가는 거. 자, 이 문제의 뜻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내가 되는 케이스를 하나 이렇게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G가 정의되기 위해서 이 5개는 이 2개 중에 하나를 무조건 다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G가 정의되는 함수겠고, 뭐 1, 2 역시 얘네 중에서 뭐 각각 한 개씩을 골라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그 1을 선택하는, 자, 뭐 1을 좋아하는 그 팬클럽 멤버가 1일 수도 있고 2를 좋아하는 게 3, 4, 5일 수도 있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분할이죠. 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그룹을 2가지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로 쪼갰죠? 자, 1개짜리, 5개짜리 그룹으로 쪼갰어요. 이 1개짜리가 1로 가는 경우도 있겠고 2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분할과 분배를 생각해 줘야 되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1개짜리 뽑아서 이거 그림에 맞는 2개짜리, 3개짜리를 봐볼게요. 지금 2개짜리는 1로 갔고 3개짜리는 2로 간 이런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것만으로 분할 분배만으로 끝이 아니죠. 뭐냐면은 자, 여기로 갔다가 다시 1로 돌아오려면은 1로 보낸 게 2개잖아요. 1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가 3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진행해 보시죠. 가볼게요. 자, 일단 그 거시적인 분류를 해볼게요. 1, 5, 그 다음에 1, 4, 이거 또 실수했네. 1, 4, 2, 3, 네,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3, 2, 4, 1도 있잖아요. 이거 어차피 순서 바꿀 거니까. 보실게요. 그 5개 중에서 1개를 뽑으면은 4개가 남겨지는 게 결정이 돼요. 5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은 남겨지는 3개도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팩을 곱하시냐? 그 전에 그 1개를 뽑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1개가 이제 1로 가는 녀석입니다. 그럼 1은 무조건 1로 가니까 곱하기 1이고 2는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2 곱하기 3이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그래서 얘가 1로 가고 한 명이 1로 가고 4명이 2로 가는 거였는데 그걸 바꿔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4, 5, 20 더하기 이거 10이니까 60 그거에다 2를 곱해서 16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과 분배 문제였고요. 네, 답은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168번 했었고 이거 의자 문제 안 보고 왔는데 우리 이 의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2등급 킬러라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군요. 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는 이렇게 세우신 건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느 선 이상으로 나눠지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는 균일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운이 좋아서 균일하게 나왔을 경우에 적당히 뭐 곱하기 뭐 곱하기 뭐 해서 끝날 수 있는 엄청나게 쉬워진 경우가 바로 고배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우를 나눈 건덕지나 기준이 항상 필요한데 아무거나 잡아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경우를 나누려고 했는데 막 경우가 7가지가 나와요. 그 의미가 있어? 그건 그냥 개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경우가 한 4개 정도까지 허용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A겠죠. A가 24일 때, 25일 때.
그것만 하더라도 되게 큰 힘이 되는 겁니다. A가 24로 고정되는 거, 24에 얌전히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경감이 되죠. 그 의미를 느끼길 바라고. 자, 그리고 이 문제의 규칙의 핵심은 마치 우리 아까 봤던 그 좌석 배치 문제처럼 이 좌석이 이해하기 좋게 너무 세팅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24에 누군가 앉으면 14하고 23, 25 차이가 10이 나거나 1이 나는 거 앉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좌석 배치 기준으로 이웃하게 앞뒤로 이웃하게 앉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5명이잖아. 24에 앉으면은 B는 결정이야. 그 11, 13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에요. 24라는 대분류가 있으면요. 중분류 두 개밖에 없어요. 11, B가 11, B가 13, 이거 두 개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 둘, 셋, 넷, 4명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1, 13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A가 25를 앉게 되면 23이 가능하니까, 요게 이제 좀 생각할 게 많아지겠죠? A가 만약에 25라면 23에 누가 앉을 수도 있고 안 앉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1번이 좀 더 쉽겠네요. 얘가 25에 앉으면 23에 있을 때 없을 때로 구분할 수가 있겠네. 요? 어. 이때는 B가 10일 앉아도 이렇게 4개 해도 되고, 어. 또 막 11, 14 이렇게 앉아도 되고, 요거 조금 생각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 먼저 해보시죠. A가 24에 앉을 때 B가 11에 앉게 되면 나머지는 13, 15, 17에 앉아야 되니까 어, 쟤네들 배열하는 3팩이 되겠죠. 자, 네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A가 24에 앉을 거고 B가 11에 앉는 걸로 결정됐으니까 하나, 둘, 셋. 지네끼리 배열하는 거 3팩입니다. 이것도 13 앉아있고 요거 3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2가 나오게 되죠. 어. 에너지가 엄청 안 들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좀 에너지 많이 써도 되는 거죠? 자, A가 25에 앉았어요. 그러면 일단 15는 못 앉습니다. 24도 못 앉고요. 이렇게. 그 다음 B가 앉을 수 있는 게 11, 12, 13, 14인데, 네. 이건 다 열려 있죠. B가 11에 앉는 경우, 12에 앉는 경우 다 해볼 수 있거든요. B가 11에 앉는 경우 한번 깨작질 해볼게요. 나머지 3명이 앉을 수 있는 거. 13 되죠? 13 되고요. 13이냐 14냐 둘 중에 하나 고를 수가 있고요. 11에 앉으면 12가 안 되고요. 13, 14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6, 17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23을 앉아야겠네요.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12는 이웃해서 안 되고 13을 앉으면 14가 자동으로 막혀버리고 14가 앉으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 가 해보시면은 B가 10일인 경우 해보시면은 12는 안 되니까 13, 14 중에서 하나 고르시고 16, 17 중에서 하나 고르시고 그 다음에 23은 무조건 앉아야 돼요. 자, 고르기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 세 명을 배열시켜 주셔야 되죠. 이렇게. 다 이런 식일 것 같은데. 자, B가 12인 경우 해볼게요. B가 12예요. 그러면 여기 11 나가리 되고 13 나가리 되죠. 14는 무조건 앉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둘 중에 하나 골라셔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자, 16, 17 중에 하나 고르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3팩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13일 때.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 그림 연필 너무 이렇게 힘주어 쓰지 마세요. 약간 그 메가랩시 하면은 이렇게 지웠을 때 깨끗하게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지금 A가 25이기 때문에
A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 나가리 됐고 나가리 됐어요. 그 다음에 B가 13이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 치고 나가리 됐고 나가리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11은 앉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3개의 자리 확보해야 되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고 3패 이렇게. 왜요? 아, 그렇죠, 그렇죠. 좋은 지적입니다. 오, 좋아요. 그러면 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세 명이 앉아야 되는데 세 명 자리가 안 나오죠, 도저히. 나가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네, 14 마지막 경우죠. 자, 이럴 때 막 이렇게 복잡해 갖고 선생님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불안감이 들 수 있는데 하나씩 보는 거예요. 대 카테고리. 자, A가 24 아니면 25만 앉을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A가 24일 때 B 11, 13밖에 없는 거 맞잖아요. 25일 때 12, 12, 13, 14인 거 맞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이렇게 좁혀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주관식이었으면 난 이거 잘못해서 틀렸을 겁니다. 객관식에서는 근데 왜 뭐 답이 없어. 이런 안전장치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25, 14. 네. 둘 중에 하나 고르고 둘 중에 하나 고르고 3패.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6이고 4니까 24, 48. 아니 뭐야? 12가 몇 개야? 12가 5개죠? 60이죠? 그럼 답이 60인데 72개가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면 안 되는데 24 이상 14 이하이고 됐고 어느 두 학생도 번호차가 1이나 아마 아까 앞뒤로 하는 거 하나 놓친 것 같은데 검토 한번 가볼게요. 예쁘게 써놨으니까 A가 24일 때 A가 24일 때는 4개니까 겹칠 일이 없고요. 여기서는 겹칠 일이 없고요. 여기서 하면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A가 25일 때 15 나가리가 되는데 B가 11일 때 그럼 12가 나가리가 되죠? 그러면은 24 나가리가 되고 둘 중에 하나 고르고 둘 중에 하나 고르고 자, 의자 간에 번호가 있기 때문에 구분 구별이 되죠. 사람이 바꿔 앉으면 6포 6포 3패 12 맞고요. B가 11일 때 10일 때 요거 다 나가리 되고 25 넣으면 나가리 되고 네.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고 저거 중에서 3패 13일 때는 23 나가리가 돼서 안 됐고요. 14일 때 나가리 되고 나가리 돼서 2 곱하기 5 곱하기 3패 뭐 하면 되지? 6이 12 6이 12 12가 5개 60 답을 잘못 봤나? 예리하십니다. 좋아요. 그쵸? 이게 13하고 23이 또 저게 있게 되죠? 아, 맞아. 이게 균일하지 않네요. 아, 맞다. 그렇다. 자, 여기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3하고 14 사이에 그냥 2를 곱해버리면 안 되죠. 만약에 13이 결정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소분류가 들어가는 게 되는 건데 여기다 그냥 2를 곱하시면 안 되고 13에 누가 앉으면은 이 두 개가 나가리가 돼서 경우가 안 나오게 돼서 14에만 앉아야 되니까 예, 그쵸. 곱하기 2가 하나 없어져야 되죠. 그러면은 그 여기 6이 12였는데요. 12만큼 답이 줄어드는 거니까 60 나오게 되죠. 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조합의 이제 1등급 스토리를 마치고요. 꼭 다시 풀어보시길 바라며 똑같은 문제라도 이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이건 발문이 조금 수정이 필요해요. x에서 x로의 함수. 네.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와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 저 발문을 어떻게 이해할지가 관건이거든요. 역시 또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깨작질 해서 프로토타입을 알아보시면은 이런 경우에요. 자, 1, 2, 3, 4, 1, 2, 3, 4, 5인데 그 F1하고 F2가 다 2로 가요. 그리고 아래 더 있는데 자, 이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지금 그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F고 이것도 F고 그 합성은 이제 얘하고 얘 사이의 대응 관계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택받는 애들이랑 여기서 선택받는 애들이 이제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겠죠. 어, 그게 포인트입니다. 1305개가 나오는데 자, 네. 그래서 저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마칠게요. 1, 2, 3이 2의 대응이 됐어요. 그러니까 2가 2응에 2가 D응에 대응이 됐으니까 2가 2로 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4, 5는 3의 대응이 됐어요. 3은 2의 대응이 되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합성한 그 최종의 그 치역의 개수는 한 개죠. 근데 여기선 두 개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안 되는 케이스인 겁니다. 자, 뭐가 문제였을까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내가 저거를 또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말을 이제 채팅에 같이 했는데 치역 당첨자들은 1대1 대응으로 품위를 지켜야 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2하고 3이 그 치역 당첨자들이에요. 치역 당첨자들. 1, 2, 3, 4, 5라는 원소들 중에서 지금 치역은 항상 부분집합만 형성이 되게 되잖아요. 치역 당첨자들이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대요. 1대1 대응. 항등함수를 내가 말이 잘못 썼나? 자, 지금 여기서 문제 조건에 부합되지 않게 된 원인이 뭐냐면 3으로 대응이 됐는데 걔가 다른 걸로 펼쳐나가지 않고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제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걸 표시를 해볼게요. 지금 치역으로 당첨된 애들이 2하고 3이죠. 2하고 3만 봐보세요. 2하고 3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저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게 포인트거든요. 만약에 3이 다른 녀석을 골랐더라면 2만 아니었더라면 3이 4를 골랐더라면 이렇게 되게 되잖아요.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를 푸는 좀 실무적인 방법은 그 저 문제에서 답이 되는 케이스와 답이 되지 않는 케이스의 깨작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는 것과 어, 어, 네, 그 확인을 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 열쇠가 그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죠?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 자, 그러면 경우를 어떻게 나눌까요? 치역이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다섯 개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치역이 한 개일 때, 치역이 한 개일 때 되게 쉬워요. 다섯 개 중에서 치역이 당첨자들 한 명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하합니다. 1위 치역을 당첨됐어요. 1, 2, 3, 4하고 딱 1로 몰빵이 되죠. 그러면 1이 1로 가니까 얘가 1로 가서 이것도 치역 한 개, 이것도 치역 한 개 됩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치역이 두 개일 때 다섯 개 중에 두 개 골랐어요. 축하합니다. 2하고 3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2하고 3을 먼저 1대1 대응이 되게끔 어떻게 하죠? 1대1 대응이 되게끔 저기 그러니까 2하고 3만 봤을 때 그러니까 치역이 2하고 3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팩이죠. 2팩.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됐을 때 2팩. 그럼 2하고 3과 2하고 3 입장에서 1대1 대응이 됐어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지금 2하고 3 결정되는 이상 여기 안에서 골라야 되는 거니까 2, 3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자 선택지 2개, 선택지 2개, 선택지 2개 하시면 되죠. 그래도 치역이 2개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2하고 3이 이미 나눠 가졌기 때문에 2의 3승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치역이 3개일 때 자, 축하합니다. 1도 너도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1, 2, 3에 대해서 1대1 대응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3팩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1, 2, 3이 각각 다른 애를 골랐어요. 그러면은 이제 1도 화살표를 받아서 다른 애, 다른 애, 다른 애 가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복잡하게 나타낸 발문에서 F와 F단 F가 저기 치역의 개수가 같다라는 말은 그 치역으로 선정된 애들이 1대1 대응이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팩을 가지고 두 개가 남았죠? 2의 제곱인 겁니다. 자, 속도가 붙겠네요.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골라졌어요. 네, 그쵸? 3의 제곱이요. 네, 그쵸? 그 다음에 네 개를 골라줬어요. 그러면은 그 4팩 돌려주시고 남은 다섯 개가 네 개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되죠? 자, 다섯 개가 위알더 월드 다 됐어요. 5팩 돌려주시고 남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 끝나겠죠? 네. 그러면은 5 더하기 요거 16 저기 160 그다음에 요거 10이랑 27에서 270 그다음에 요거 20이랑 24에서 480 그다음에 5팩은 120 600 870 1035가 되겠지. 1305